예, 2025년 3월 19일, 음력으로는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학문 산책 252번째 샤먼 제국의 부활 5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황태현 박사님 그 책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요 앞에 있는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라는 요 책인데, 제가 서재에서 우리 황태현 박사님이 책을 좀 찾아와 가지고 앞에 여기 지금 현재 제일 위에 있는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지역 패권의 나라,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공공성의 구조 변동,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명주의 기원 상하,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1, 2, 서양 근대 정치사 사상사,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갑오배랑과 아간망명,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갑진외람과 국민전쟁, 예, 요런 책들이 이제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샤먼 제국의 부활 5번째의 그 마지막 강의로서 요 책 근자에 우리 김상봉 교수님께서 철학과 교수죠. 아주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라는 그 상학원의 책을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집필하셔 가지고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렇게 역작을 지금 발간이 됐는데, 저도 그 책을 하나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가격은 18만 원 정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서양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적 그 신학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환국 문명사의 이 공명사상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특히 이제 저는 황태현 박사님의 이 연구의 내용과 많이 이제 밀접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목은 대한민국의 민국의 정체, 공화국이냐 또는 민주국인가, 이런 내용으로서 첫 번째, 대한민국의 민국은 중화민국을 모방한 공화국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지 209페이지에 지금 현재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민족사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비공식 국호 대한민국은 여기 이제 샤먼 제국에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 요 말을 이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대사, 상고사, 상상고사, 태고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 속에서 샤먼 제국의 으로서 생겨난 비공식적 국호 대한민국은 뒷부분에 두 글자가 우연히도 1912년에 선포된 중화민국과 동일하다. 예, 중화민국과 동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912년에 선포된 중화민국 신해의 혁명도 바로 대명조선, 대청조선을 이어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민국이라는 말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지사들은 1919년 3월 1일 운동의 열기 속에서 중국 땅에 망명하여, 중국 땅이 아니라 조선 땅에 망명하여서, 자, 그래서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 쓰고 있는 모든 책은
중국은 조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을 조선으로 바꿔서 설명하겠는데, 조선 땅에 망명하여 대한민국을 공식 국호로 채택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국호 대한민국과 이를 계승한 오늘날의 국호 대한민국이 중화민국을 본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국사교사들까지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 임정의 대한민국 국호를 계승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호는 진짜 중화민국의 국호를 흉내낸 모방작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민국은 중화민국처럼 공화국을 뜻하는 것이다. 민국과 공화국은 중국어로 큰 차이가 없는 동일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우리 황태현 박사님의 이 책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느냐 하면은 바로 황태현 박사님이 연구한 이 내용이 우리의 고대서와 상고사, 상상고사에서 나오는 샤먼 제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륙설이라고 말하는 조선의 그 대륙설은 바로 중국이라는 그 나라는 예전에 없었고요. 중국은 황제가 살고 있는 것을 중국이라 하고, 이것을 뭐냐면 경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서울이라고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민국은 미국식 민주국의 모방인가, 이런 제목이 이제 있는데요. 요것도 1948년 국호 제정 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이 이제 있었는데, 민국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1948년 당시 대한민국 국호를 주장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이했다.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특히 1948년 당시 대한민국 국호의 가장 강력한 주창자였던 이승만 전 국회의장은 민국을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국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의장이 민국을 민주국으로 이해했다면 이것은 그의 정치적 비중 때문에 대통합된 한민족의 국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개념에 대한 큰 걸림돌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당시 이승만 의장의 논변을 정밀하게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 의장이 발표한 식사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민회의 의장 이승만이 대한민국 1930년 5월 31일 우리가 그 개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국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체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 대표기금을 세계만방에 공포합니다. 이 민국은 김민년 3월 1일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개성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김민년의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정의 개성이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는 김민년에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할 국회이며 이 국회에 탄생되는 민국 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 공포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위와 3천만 민중의 회복이 전혀 우리 손에 달렸으니 김민현 국민대회원들의 결사혈투한 정신을 본받아 최후 1인 최후 일가까지 분투하여 나갈 것을 일심명령합니다. 예, 요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의 편향과 오해, 그 다음에 이승만 텍스트의 이해 방법, 언어주의적 해석학과 공감적 해석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에 대해서 이 마지막 맺은말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대한민국 국호에 대한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호 대한민국의 기원과 의미를 공감 해석학적 방법으로 추적해 왔다. 여기서 기결되는 실체적 진실과 그 도의적 함의는 영정조 때부터 1910년 일제강점까지 200년 동안 자생적 민국 개념을 독자적으로 발생시켜 대중적으로 사용해 왔고, 대한제국기에 이 민국과 대한의 결합으로서부터 대한민국 국호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를 엄연한 사실이고, 따라서 결코 이 사실이 망각되거나 지워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한국문명학술원의 연구에 의하면 이 민국은 바로 백성의 나라로서, 국민의 나라로서, 샤먼의 나라로서 우리는 고래로부터 한국사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정조 때 시작된 200년 정도의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면밀히 내려오는 우리가 홍익인간 제세이와 그 다음에 민본정치, 예, 요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전통뿌리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본 사상, 요걸 보사 사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홍익인간, 세 번째 제세이와, 예,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삼원제국에서부터 무제국에서부터 온 것이 여기 민본 사상입니다. 보사 사상이라고 하죠. 이 민족사 속의 전통적 민국은 공화국도 아니고 민주국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대부들의 신분제적 양반국가를 뛰어넘는 민국 일체의 국민국가적 신분적으로 자유롭게 자치자안자현하는, 자치자안자현도 맞고요, 자립자치자주라는 말도 같단 말입니다. 평민국가로서의 백성의 나라를 지향했다. 민국은 공화국, 민주국 등의 정체가 아니라 자유평등한 평민들로 구성된 국가적 집단 주체, 즉 민과 국이 하나인 탈신분제적 민국 일체의 평민국가라는 국체로 밝혀졌다. 예, 요 국체가 바로 민본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적 민국은 탄생하자마자 군벌들에 의하여 진상되어 군벌공화국으로 전락한 중화민국의 민국과 같은 공화정체나 인종분리주의 신분차별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정당화한 미국식 민주정체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 위치한 그 어떤 신분 차별도 허용치 않는 자유평등한 탈신분제적 평민국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호의 중화민국 모방설과 미국 민주국 모방설은 바로 민족사 안에 자생적 독자적으로 발전된 전통적 민국 국체와 대한민국 국호의 자연 발생적 집단 창작의 역사적 사실과 그 국민 국가적 의미를 후세대가 놓침으로써 야기된 텍스트의 오독과 해석상의 혼선의 소산일 뿐이다. 이 모방설들은 둘 다 대한민국 국호가 대한제국기와 3.1운동 시기 그리고 1948년 건국 시기 애국지사들의 자주 독립의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외세 의존적 비자주적 모방작이라는 사대주의적 해석으로서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기대조차도 사대주의로 보고 내던져버릴 것을 촉구한 독립투사들의 독립정신과 배치된 해석으로 느껴진다. 영정조 때부터 고종 때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민국 개념을 최초로 발견한 제3의 입장은 역사적 민국 개념과 대한민국 국호의 연관성을 어렴풋이나마 포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왕들이 추구한 전통적 민국 이념을 불합리하게도 국왕이 없는 공화 정체나 지향인 약 영조 이래 역대 국왕들이 마치 제 무덤을 판 것이냐 오독했고, 또한 대한제국기 대한민국 국호의 비공식적 사용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 사료의 발굴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제3의 입장은 급기야 대한제국을 아직도 민국 이념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공화의 세계로 엄명함으로써 마치 전통적 민국 이념을 완전히 공화의 세계로 가버려면 벗어나야 하는 질곡인 양 간주하는 논리적 착종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민국 이념의 평가절하로 기결된 이런 공화 정체적 민국 이해는 민국 개념의 탈신분적 평민 국제성과 배치되는 것이고, 동시에 민국 개념을 중시하려는 제3의 입장 자체의 기본 의도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는 대한제국기 일간 신문들에서 영정조 이래의 전통적 민국이 사만시대 이래의 한을 개성한 대한제국의 대한과 결합되어 익명적으로 집단 창제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완전하고 진정한 의미는 대통합된 한민족의 국민국가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호 안에는 한국 근대사가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된 대한민국 국호는 적어도 우리의 현재 문제나 미래 비전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통일국가의 국호에 대한 해결이다. 일각에서는 통일이 되면 국호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혹자는 남녘의 대한과 북녘의 조선에서 한자씩 딴 저한이나 한조를 통일국가 국호의 앞부분으로, 대한민국의 뒷부분 민국을 연방국가나 민주공화국으로 대체하여 한조 조한연방국가 또는 한조 조한민주공화국으로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실로 몰역사적이다. 대한민국 국호는 이미 그 자체의 의미를 통해 오늘날 우리 대한국민의 민족 통일의 역사적 비전과 사명을 부과하고 있다. 통일된 큰 한민족을 뜻하는 대한민국 국호의 앞부분 대한의 온전한 함의는 분단 한국에 대해 현상타파적이고 초월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대한의 민족 통일적 지향과 함께 민족 고유의 전통적 민국 이념을 영정조 이래 이어오고 대한민국 국호를 대한제국 이래 개성해온 면면한 역사에 유의한다면, 우리는 민족 통일이 이런 역사적 개성을 거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반드시 영정조
이래의 조선민국을 이어받고 또 통일한국의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대한제국 상해 임정의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적 전통적 국호를 개성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호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한이나 한조는 절충합성의 국호를 제정한다는 생각은 실로 대한민국 국호 속에 응축된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유치하고 위험한 사고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둘째는 최근 제기된 건국절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과 같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건국기념일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과 같이 또한 이 나라들보다 더 유구한 나라이기 때문에 건국절을 제정할 필요가 없고 건국기념일이라면 10월 3일 개천절로 충분한 것이다. 이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그럼에도 건국기념일을 두고 논쟁이 거듭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국기념일을 1948년 현행헌법 아래서 정부가 수립된 날인 8월 10일로 제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다른 일각에서는 1919년 임시의정원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호가 공식적으로 제정되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전신인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4월 11일로 제정하자는 주장을 편다. 따라서 차선책의 고려 차원에서 이에 대해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농구에 의하면 대한제국은 애당초 명실상부한 민국으로 건국되었고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불리었다.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은 정체상 군주국이지만 국체상으로는 대한민국이고 또한 비공식적으로 자주 대한민국으로 호칭됐던 것이다. 상해 임시의 정원의 국호 제정은 단순히 대한제국기의 비공식 국호 대한민국의 공식화에 관한 결정이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채로서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건국의 일격에 동시에 건국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은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된 10월 10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10일은 건국절로 국경일이 이어져 11일 국가기념일들의 의미가 더욱 새로워질 것이다. 물론 이런 결정은 대한민국의 초대 2대 국가 원수가 고종과 순종이 되고 3대 국가 원수가 이승만 상해 임정 대통령 이후 국가 원수가 김구 상해 임정 주석이 되는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고종과 대한제국 그리고 상해 임정에 대한 일체 친일파, 극우파, 극좌파 등에 의해 주입된 역사적 방관과 경멸의식이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10월 12일을 건국기념일로 정하는 이 차선책을 따르지 않으려면 필자의 기본 입장대로 차라리 건국기념을 새로 제정하지 말고 기존의 개천절을 건국절을 여기는 최선책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 여기 이제 황태현 박사님이 이제 의견이시고요. 셋째는 민국의 의미의 규명과 더불어 제기되는 대한민국의 영자 표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민국이 영종조로부터 유래하고 대한민국 국호가 대한제국기에 익명적으로 집단 창작되어 신문, 잡지와 정치단체들 안에서 서인 대한제국의 비공식 국호 대한민국에서 유래했고 그 의미가 대통합된 한민족의 국민국가라면 대한민국의 영자 표현은 자연히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민국은 리퍼블릭이 아니라 네이션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호를 제대로 영역하면
Nation State of Great Korea 여야 할 것이다. 구한말과 선교사들의 발간한 영문 울간지 한국 희보는 대한제국 선포 당시 논술에서 대한황제를 The Empire of Great Han으로 표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대한을 그레이트 한으로 옮긴 것이다. 이 설례에 따라 그레이트를 살려 오늘날에 통용될 수 있도록 대한을 영역하면 그레이트 코리아가 적절한 번역일 것이다. National State of Great Korea는 이런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영자 국호에 스테이트 국가를 넣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국제적으로는 보면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국채를 나타내는 역사적 국호이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기에 계몽전제정, 계몽군주정을 정체로 택했으나 신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민주공화정을 정체로 택했다. 국채와 정체를 명확히 구분할 때만 우리는 통일한민족의 평민, 국민 국채를 표현하는 대한민국 국호의 대한제국기적 기원과 그 이후의 정체 변동을 관통하는 국채론적 계속성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예, 이렇게 뭐냐면 황태현 박사님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우리가 고뇌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